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1820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그 모습인데요.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줄어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눈은 다시 유럽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열릴 EU 특별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편이 좋을까요? 그러면 아직까지 몸을 좀 사려야 되나요? 자, 오늘 투자일전 마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시죠. 네, 투자일전 마수 오늘 29번째 공방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네,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주식시장 속에서 오늘도 참 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화제 랭킹을 준비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식 투자 인구는 500만 명을 넘어서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별로 보면 여성 비중이 39.2%로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어서 4위 이슈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이 23일로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담의 예비 모임 차원에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났습니다. 두 나라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범위는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성장과 부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로본드 발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독일은 유로본드 발행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유로존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이처럼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위기, 중국 경기 하향, 국제 유가 상승, 가계 부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 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또 내린 배경들입니다. OECD는 또 내년 성장률도 4.3%에서 4%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 전망은 유지했지만 그 강도는 약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OECD의 전망치는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유로존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이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위를 차지한 이슈 확인해 보시죠.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16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51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4,52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반성장 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의 특성을 전혀 이해 못한 결정이라는 건데요. 계약 취소를 두고 양측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2위까지 이슈들 확인해봤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1위를 차지한 이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며 1830선 목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지수는 29.56포인트 오른 1828.69를 기록했는데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불안 심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은 오늘까지 15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간 반면 외국인은 15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유지하며 5월 들어 총 3조 2,54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56포인트, 2.8% 오른 461.45를 기록하며 3거래일 만에 460선을 회복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70전 내린 1163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1위까지 이슈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에 30포인트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오는 23일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그리스 위기에 대한 의견 교환에 나설 예정인데요. 자,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과거 위기 시에 긍정적인 대책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채 진정용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로본드 등 몇 가지 의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펀더멘탈의 움직임이죠. 경기가 꺾어지면 뭘 해도 어려워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국전력이 계속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사적인 원가 절감 활동으로 고통 분담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보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구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전기요금 올려야지 맞는 이치죠. 하지만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고 전기요금 올리고 난 다음에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먹튀들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차례 구조조정 한파를 겪은 저축은행이 다시 서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로 지역 주민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요. 고객들은 이제 당분간 저축은행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 같은데요. 사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이 고객 돈은 마치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인 양 빼내는 버릇 반드시 고쳐져야지 신뢰가 생기게 되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증권사 사장이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석 삼성증권 사장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 주가 급락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사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통화동맹 이탈이라는 금융시장에 경험하지 이벤트여서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 사장은요, 유럽은 막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위기를 넘겨왔다면서 이 정도만의 대책만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리스의 유로화 이탈이 현실화되더라도 이에 따른 충격은 상당히 흡수 가능하다면서 투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오, 삼성증권. 자, 이런 모습 쭉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전이었습니다. 네, 투자일전 마스 29번째 공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기술적 반등 국면을 활용해 볼 만한 방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치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증권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이틀 큰 폭의 반등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에는 역시 이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있어서 부담스럽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두 분 어떻게 대응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신경 대표. 네. 반등하는 구간 동안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주식으로 완전히 다 채워갔고요. 지금 계속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 예.
좋으시겠어요? 근데 사실 손실이 난 종목들도 좀 많이 있고요. 뭐 밑에서 저가 매수 들어간 그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조금 괜찮은 종목도 있지만 뭐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나 많이 빠져서 위에서부터 좀 손실 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식을 그대로 홀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버텨나가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다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한 대표께서는 대응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보다는 월요일 장이 나았고요. 월요일보다 오늘 장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나쁜 점은 없었는데 지금 워낙 낙폭이 깊어가지고 내일 그다음 모레 계속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제 희망을 조금 본 듯해서 좀 기꺼운 마음으로 시장을 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이 추세적인 반등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주부터 보시죠. 네, 오늘 감론음박 주제는 외국인 순매도 주춤, 추세 전환 가능성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네. 신 대표께서는 외국인 매수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은 옵션 쪽의 포지션에 있어서 지금 시장을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포지션을 지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풋 옵션, 그러니까 시장의 아래쪽을 방어를 시키려고 하는 풋 옵션의 포지션에 대해서 뭐 한 400억 원 이상 매도를 취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콜 옵션에 대해서도 지난 금요일 날 약 한 170억 원의 매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손익분기점으로, 그러니까 옵션 포지션만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종합주가지수 18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옵션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의 포지션을 위쪽 상방으로 잡아서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오늘 장중에서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장중에 외국인들의 일부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는, 거래소 쪽에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일부 좀 보여졌었다가 결국 종가상으로는 소폭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증세들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선물 쪽과 그다음에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한찬덕 대표께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단 지금 요번에 나온 저점이 진짜 바닥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시장의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매매 주체들 어차피 개인이야 지금 응징력 있게 뭐 시장을 돌리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기관이라도 현물 매수 속에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외인들은 5월 2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달 내내 지금 매도만 잡히고 있고요. 기관들도 지금 한 달 내내 2천억 이상 매수 나선 적이 없거든요. 기관들 역시도 지금 실탄이 없는 건 아닌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저점이 시장의 그 바닥이라는 컨센서스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반등 나온 것 가지고 뭐 추세 반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처럼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증시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쟁점들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께 동시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증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아무튼 증시 상승에 대해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신 대표께서는 증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 시장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외국 시장, 뭐 미국이나 아니면 혹시 미국 말고 유럽 쪽, 독일 쪽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일정 부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독일 쪽의 흐름의 움직임에 있어서 지금 먼저 독일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시장에서 지금 요 맨 아래쪽 파란색 선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시장이 6,200포인트 있는 이 자리를 보면 여기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의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0일 동안의 어떤 평균값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로존에서 사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 유로존 쪽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초록색 선 있는 자리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 자리를 비교를 해서 보면 유럽과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1900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의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현저하게 너무 많이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옵션의 포지션입니다. 지금 기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5월 11일에서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 풋 쪽에 매도를 취한 금액이 1,090억 원입니다. 아래쪽 하방은 지금 일정 부분 못 내려가게 좀 막아놓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옵션만 가지고 포지션을 보는 부분인데요. 지금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행사가 기준으로 239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종합주가지수로 환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종합주가지수는 약 한 1,800포인트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 극도화되는 그런 옵션의 포지션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콜 쪽, 그러니까 시장을 위쪽 방향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를 기준으로 247.5포인트 있는 자리에 금액으로 약 한 170억 원이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247.5라고 하는 자리는 종합주가지수상으로 1865포인트에 해당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1865포인트 아래서 움직여 나가는데 그 이상으로 움직여 나갈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콜 옵션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상방 쪽으로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파생의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요. 오늘 외국인이 약 한 25억 원의 콜 옵션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매수가 들어온 자리를 보면 행사가 기준으로 252.5포인트입니다. 종합주가지수 1,900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포지션은 그동안에 어저께까지는 외국인들이 콜 옵션에 매도를 취하면서 못 올라가게 방어벽을 쌓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오늘 그 포지션을 조금씩 매수를 취하면서 강력하게 막아놨던 부분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 시장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내일 외국인들이 콜 옵션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행사가 기준으로 252포인트의 콜 옵션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외국인들은 위를 막아놨던 부분을 풀어 제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일단 뭐 내려가는 쪽은 막아놨고 올라가는 쪽을 좀 열어놓으면은 지수가 한 1,9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한 대표께서는 요 얘기에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지금 단순히 옵션 포지션만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선물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거래 중인 과정이지 않습니까? 만기까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또 워낙 현물보다는 단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로 현물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달력을 보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월 13일 날 뭐 옵션 선물 동시 만기 있죠. 네. 6월 14일이고 그다음에 6월 17일 날 그리스 선거가 있는데 지금 EU 정상회담이 뭐 진행이 이제 곧 될 거라고 하는데 23일부터 예. 되죠. 될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절대로 뭐 그리스를 EU에서 탈퇴 안 시키겠다는 이런 신호를 그리스 국민들한테 지금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좌파가 집권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 정치적인 요인들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기 있는데 만기에 지금 3조 정도 하방으로 질리는 것도 지금 여전히 그 하방 포지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외인들의 선물이요? 예. 선물 포지션 살아있는 데다가 일단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당장 어디 경기 불안이라든가 뭐 불황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유럽에서 나온 거라서 유럽 쪽에서 일단 안정이 먼저 돼줘야 되는데 그리스에서 6월 17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기 전까지 그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럽에서 그 유로존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신라의 화백 제도보다도 오히려 좀 비생산적인 데가 있습니다. 17개국에 돌아가면서 만장일치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은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좀 단순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얼마나 나라마다 다 처해 있는 경제상황이 틀린데 이 의견들 통합해 가는 과정들이 길고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된다, 반등이 나온다고 추세 전환이 됐다고 보는 건 좀 어렵고 일단 종합주가지수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네. 4월 초에 그 5일선이 21선을 이제 밑으로 뚫고 내려간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한 번도 골드 모습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차트 자체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심하게 오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매매 감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끝에 나온 반등이라서 예를 들어 이제 시초가로 들어가면 그나마 조금 먹을 게 있었다고 치지만은 당장 내일부터 유로존 결과에서 립 서비스가 잘 돼가지고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 갭으로 떴다. 그럼 들어가 먹을 게 있느냐?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일 단기 고점 나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세 반전 이야기하기는 일로도 좀 많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세 반전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좀 이른 감이 좀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너무나 많이 하락으로 움직여서 유럽에 비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배 이상으로 지금 하락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평균값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본다 그러면 위에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래에서 움직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유럽이 자기네들이 좀 급하니까 우리나라 은행으로 생각하고 급한 돈 빼내는 거 이렇게 최근 근래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얽혔지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은 일단은 좀 열어놓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기왕에 이제 파생 쪽에 수급 얘기를 했으니까 네. 현물 좀 한번 봅시다. 근데 현물 쪽에서 지금 안 돌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현물 그건 이제 좀 쪽에서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예? 좀 불리한 게 아니냐는 거죠. 현물 쪽에서는 지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흔히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부분들을 보면 파생 쪽, 그러니까 옵션이 레버리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선물이 레버리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레버리지가 한 배짜리니까 맨 마지막에 움직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참석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먼저 레버리지가 제일 큰 옵션을 먼저 포지션을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버리지가 한 6.5배 정도 되는 선물 쪽에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식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옵션의 포지션을 잡아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만간에 선물 쪽도 매수가 들어올 거고 조만간에 주식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요 대목에서 한 대표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근데 저는 선물보다는 시장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도 아시다시피 보름 동안에 얼추 200포인트 정도가 단숨에 밀렸는데 지금 우리 옵션 만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6월 14일이면 보름 이상 남았거든요. 지수가 또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또 믿고 배팅하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라서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확인하고 가야죠. 네. 지금 장이 특징적으로 일단 아침에 한번 딱 움직이고 나면 장이 어떤 특정한 밴드 내에서
이탈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장 예. 시작하면 소강 상태예요. 예, 그렇죠. 하루 종일 지리한 장인데 예를 들어 뭐 잘못 들어갔다가는 예, 아침에 그냥 그대로 물린 상태니까 지금 음봉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게 맞죠. 예. 이번에는 코스닥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 지수 오늘 장에서는 크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쪽의 움직임도요, 오늘 외국인들의 집계를 보면은 약 한 2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겠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이런 쪽에 일단은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제일 많이 움직여 나갔던 종목이 그 연성 PCB 쪽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이 오늘 급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어느 정도 IT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 IT, 그러니까 부품 관련된 부분들, 그동안에 조금 그 전에 시장에 폭락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조금 나오면서 움직여 나갔던 그런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께서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 기술적 반등에 따른 저가 매수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차트상으로도 많이 망가져가지고 대기업 나 있는 상태라서 예,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고, 지금 외국인 매수에 뭐 의미를 부여할 만큼 시장 상황이 한가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업종이 아무래도 시장을 견인하면 시장이 탄력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IT 업종의 증시 견인 기대감 있다 없다. 자, 그 신 대표께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한 대표께서는요.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IT 업종의 증시 견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먼저 신 대표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월화 계속 IT는 올랐다, 그런 점이 주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IT 쪽,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는요, 삼성전자 위주로만 시장의 IT 쪽 끌고 움직여 나가는 앞에 삼성자 붙은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만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SDI는 보여졌습니다. 자빠졌는데. 예, 오늘 SDI는 좀 빠졌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도 캔들을 보면은 음봉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제가 오늘 IT 쪽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LG전자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점입니다. LG전자는 그동안에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그냥 아주 우후죽순으로 그냥 하락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일단 오늘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요. IT 쪽이 앞으로 뭐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들, LG그룹 쪽이 그런 종목이 좀 많은데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LG 전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쪽으로 점진적으로 좀 확산이 돼서 움직여 나가면서 IT도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쪽으로 먼저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은 없을까요? 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IT부터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예.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올해 내내 IT 업종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따를 만한 사실은 업종이 없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환율 때문에라도 수출주들이 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도 틀림없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IT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틀림없는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렇죠. 필수 소비자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뭐 당장 급한 게 있다면 그거 먼저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결국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경기 불황, 뭐 디플레이션 공포가 오면 사실은 IT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IT가 틀림없이 모멘텀은 있는데 결국은 전체 시장 흐름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시장 흐름하고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유럽에서 성장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그리스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 그까지는 못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저 메르켈하고 올랑드도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리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긴축 일변도의 분위기에서 성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 이제 성장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독일이 가장 또 뭐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니까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뭐 세일가스라든가 또 새로 개발되는 에너지 자원도 이 국가 경쟁력 자원이고 이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여름이 오니까 지금 중국도 그 전력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본도 당장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금 전력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 요금 인상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전력 예비율이 얼마다 아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뭐 LS 같은 종목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종목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종목도 그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사실 1위거든요. 태양광 쪽으로도 뭐 방막형 뭐 이쪽으로 해갖고 예, 또 그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AM 아몰레드 관련해서도 또 빼놓을 수도 없고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엮여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오늘 개별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LS 같은 것도 지금 그 뭐 고비 사막에서 태양열 뭐 그 발전소를 세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뭐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그거를 일본이든 한국까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송전선이든 뭐든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주식이죠. 그쪽으로는 거의 뭐 모든 회사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산전 있죠, LS 전선 있죠, 뭐 니코등 재련 있죠, 뭐 온갖 회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LS도 예,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예, 관심 종목으로 돼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경 대표께서는 혹시 보고 계신 업종이나 종목들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최근 근래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의 사인이 나왔던 부분이 오늘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일단 IT 관련된 종목 중에 LG전자가 제일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트로이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은행 쪽이나 아니면은 증권, 그다음에 건설 이런 쪽의 움직임이 아주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트로이카 관련된 종목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져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순환매가 한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IT나 건설, 은행, 그다음에 뭐 증권 이런 종목들 일부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오늘 보여졌고요. 뭐 내일이라도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조선기계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일정 부분 반등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지주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순환을 돌리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전차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비껴 맞아서 먼저 떨어졌던 것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쟁점 세 번째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부터 EU 특별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죠. 자, 과연 EU 정상회담이 시장에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경 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대표께서는요? 예, 저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EU 정상회담 우리가 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 대표께서는 어떤 점들이 모멘텀을 행할 것 같습니까? 지금 어저께부터 뭐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반등을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이나 미국 쪽도 좀 반등을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 시장이 한 1% 정도 이상 지금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뭐 유럽 쪽에 이번에 EU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어떤 뭐 기대 심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리스를 EU에서 배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EU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때 그리스를 좀 뭐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 자금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화의 어떤 이원화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방책들이 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모르겠고요. 뭐 그 부분 유럽 쪽에 움직이는 부분을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어떤 쪽의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께서도 EU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결자 해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요 정치 조정의 빌미를 유럽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풀어주면 제일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늘 그 주가의 움직임에는 기대하고 실적,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거든요. 지금 유럽이 이제 이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들이 보면 그 회의,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막상 또 결정된 사항을 또 집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모멘텀을 줘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 그때가 뭐 괜찮은 매도 기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아직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고, 유럽 은행들도 지금 계속 신용등급 강등이 진행 중인 상태고, 그래서 6월 17일 그리스 그 총선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런 안 좋은 그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6월 말 정도에는 대충 정리가 되고 중순 이후로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가 먼저 주가를 움직여준다면 한번 좀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늘린다면 좀 빠져나왔다가 실제로 6월 중순 정도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증시 배경, 상승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쪽의 모멘텀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합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속아갖고 그동안에 뭐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실망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적으로 좀 얘기한 부분인데요. 뭐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겠다. 그다음에 통화 정책 기조는 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성장세에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좀 가미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중국의 경제에 대한 어떤 지표가 나오는 부분이 아주 썩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못 믿을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떤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나오든지 중국의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 쪽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일부 좀 나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좀 어떤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은 아직은 너무 많이 속아서 솔직히 좀 잘 못 믿겠습니다. 예. 네, 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실질적인 모멘텀은 중국에서 저는 제일 먼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지준율 인하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또 내수 부양책해갖고 우리 돈으로 6조 넘는 돈을 그 소비 진작에 쓰겠다는 그 정책 발표도 했고 그리고 또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 과정에서 그 일사불란함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멀리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재료들 모멘텀은 거기서 나온다고 보는데 왜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냐면 너무 시장 심리가 지금 다운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게 사실은 다른 이야기 아니라 투자자들이 사실은 빈정상한 거지 않습니까? 손실 때문에 투자를 엄두가 안 난다. 아니면 계좌 뭐 주식을 다 채워놓고 지금 현금이 없다든가 뭐 이런 상태라서 정리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결국 이런 재료들이 빛을 발휘할 거고 만약에 이 재료들이 안 듣는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또 제2, 제3의 어떤 경기 진작책을 내놓을 것 같아서 사실은 기대는 제가 유럽보다는 중국 쪽이 훨씬 직접적으로 빨리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보다는 중국 쪽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뭐 논의를 하다 보니까는 뭐 너무 분위기가 후끈한 것 같아요. 네, 좀 쉬었다 시간이 가야겠습니다. 훌쩍 지나갔는데요. 잠시 산책 좀 다녀올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의 위로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네. 작품은요. 네, 오늘 코리아입니다. 네. 그 제가 이제 하지원 씨 팬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라이벌? 예. 그래서 지금 코리아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뭐 탁구 얘기죠. 91년도 실화를 바탕으로 뭐 했던 부분인데요. 91년도에 남북이 최초로 그 공동 단일팀을 만들어서 옛날에 아주 그 무적이었던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장면을 뭐 영화한 한 부분입니다. 뭐 그 계속적으로 중국이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탁구의 아주 최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날 은메달만 받다가 중국한테 맨날 뒤지다가 91년도에 단일팀을 만들어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어떤 뭐 투자 성향도 다들 다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배경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뭐 하다못해 종목도 뭐 1000종목이 넘으니까 보는 종목들도 다 틀리고. 근데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나 다들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일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어떤 한 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을 조금만 이겨내서 뭐 좀 계속적으로 좀 밀어붙여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 같이 공동 다 같이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는 다 같이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희망을 좀 가지시라고 지금 코리아를 선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저 영화 보셨어요? 좀 못 봤습니다. 그래도 저 역사적인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건 알고 있죠. 예. 한 말씀 주셔야죠. 저는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이나 부동산 투자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선물은 제로섬 게임이고 부동산 투자도 투자의 결과가 이제 국익에 보탬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주식 현물 투자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장이 좋아져서 모두들 즐거운 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뭐 공매도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의 기본에 좀 충실하셔가지고 무슨 테마주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니까 뭐 팀이 별거겠습니까? 다 좋아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좋은 일 만들면 그게 팀인 거죠. 예. 저는 남북 단일팀 하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기대가 좀 드네요. 네. 예. 정말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신경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코리아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종목제를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종목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떤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IT주 가운데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단연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는데 LG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셀입니까? 바입니까? 바입니다. 셀입니다. 네. 자, 신 대표께서 오늘 바짝 올랐는데 예.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내일 갭으로 떠서 움직일 때 추격으로 쫓아붙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LG전자에 대해서 바이의 의견을 드린 부분은 너무나 많이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난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9만 원 위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요. 지금 최근 근래에 최저 저점 6만 2천 원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자리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보느냐 이 부분을 잠깐 차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파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까지는
계속적으로 위쪽 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서 움직여 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눌림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상황의 대응을 좀 잘 좀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대표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마스로 나와가지고 LG전자 셀바이 의견 낸 게 지금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9만 원대에서도 한번 제가 매도 의견 냈었고요. 그다음 7만 5천 원대에서도 제가 매도 의견 한번 냈고, 개인적으로는 LG그룹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매도 의견을 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도 의견 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실적,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적의 연속성이 확인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계속 성장성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등 회사나 뭐 2등 회사나 3등 회사는 같이 가고 있는 흐름인데, 만약에 이제 몇 년 뒤에 시장이 포화되고 성장이 정체될 때도, 그때도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성장기가 딱 오게 되면 제일 약간 후발주자부터 먼저 힘든 상황들이 오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LG전자의 딜레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차장고가 유통 물량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물론 대차장고 전체가 공매도로 잡히는 건 아닌데, 조금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면, 지금 LG전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전자 뒤집어 놓은 것 같거든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전자를 롱 포지션에 걸어놓고 LG전자 숏에 걸어놓고 하는 해지 펀더들의 롱숏 플레이가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LG전자를 숏 커버링을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즉시 지수가 꺾이게 되니까, 지수 꺾이는 걸 이겨내고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 이 숏 커버링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 그대로 있고 숏 커버링만 들어온다고 하면 전혀 주가 회복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스마트폰 지금 업체들 간의 경쟁에 LG전자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도 그렇고, 주가가 대차장 한가운데 공매도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위치도 그렇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상태이라서 쉽게 주가 반등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서 이걸로 뭐 지수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조금은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안 꺾이면서 삼성전자 매도 나올 만한 상황이 어떤 걸까, 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당장은 매도 의견 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엔터주인데요. 간단하게만 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JIP 엔터 셀앤바이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셀입니다. 예. 자, 신 대표. 네. 30초 내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 깊게 하락으로 움직여서 뭐 하다못해 기술적인 반등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이쪽은요, 지금 오늘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1% 오늘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반등에 마무리되는 구간이 5,000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급등으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5일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 이제부터는 훼손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를 지지권역으로 5,0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대표께서는 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오늘도 뭐 이야기로는 K-팝 스타 우승자 박지민 씨가 뭐 이쪽으로 영입이 되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이 이슈 재료라는 게 도저히 뭐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셀입니다. 예. 모르면 안 한다. 그래서 셀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리츠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CK증권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인 당면에 있는 과제가 23일부터 있는 EU 특별 정상회담인데요.
아무튼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밖에 다른 글로벌 이벤트가 또 있나요? 네, 미국 쪽에서 일단 경제지표 발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5월 제조업 지수 그리고 4월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실적 발표들 예정돼 있는데요. 베스트바이, 델, 폴로, 랄프로렌 그리고 게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급락을 하고 애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IT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투자일전 마스 29번째 공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9시도 기대해 주세요. 자, 교수님 인사드릴 네.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히 보내세요. 굿나잇. 굿락.